맨홀 뚜껑에 사람이 이제 매달려져 있으니까 그거 같이 가는 사람 본 사람 있다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등산을 다녀던 송 씨는 생소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날아갈 새라 돌로 눌러놓은 듯한 돗자리. 맨홀 뚜껑에 은박지 매트리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발로 차보니까 그런데 맨홀 덮개엔 밧줄이 묶여 늘어져 있었고 사람 뭉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매달려져 있으니까 허리띠를 이렇게 딱 빼셔서 약간 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경우. 잔혹한 수법으로 경찰을 긴장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체가 발견된 장소의 특별함 때문에 맨홀 살인이라 불렀고 피해자의 신원은 청주에 사는 41살의 건설업자 최 씨로 밝혀졌습니다. 갑상선 연골이 부러져 목이 메인 지 수초 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 씨. 그런데 발견되기 나흘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최 씨를 찾기 위해 나흘간 중복 일대를 수색했던 유족들은 그동안 경찰이 최 씨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취급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대본 찾더라고. 그런데 사체 발견 2주 만에 경찰이 타살이 아닌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만한 단서도 하나 안 나온다라고 자꾸 자살했다는 그런 쪽에 있는 단서만 자꾸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부검이 끝난 후에도 최 씨의 죽음은 사인 불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는 최 씨의 사체가 자살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살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이유는 2월 3일 실종 당시 최 씨의 행적 때문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로임을 풀 테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명단을 뽑아가지고 오라고요. 근데 2월 3일 소식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하면 신호는 가는데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안산 쪽이나 그쪽은 전혀 처음 듣는 얘기라. 경찰 쪽에서는 뭐 이제 개로 와서 본인이 분리를 시켰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분질렀을 거라는 뭐 이제. 애초에 대금을 받을 곳은 없었고 채무자의 독촉을 피해 잠적했다는 것이 이날 최 씨의 행적에 대한 경찰의 해석입니다. 최 씨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오창읍을 운행하는 버스 CCTV였습니다. 운행 기록을 분석해보면 저녁 8시에서 8시 40분 사이에 주차가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차량을 감식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최 씨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없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경찰들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은 누구한테 구해달라 전화라도 하지 않을까, 왜 그런 적이 없었냐라는 식으로. 하지만 최 씨가 홀로 배회하다가 자살을 한 것이라는 경찰의 추정을 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가실 사람이 아니죠. 엄마 본인 잡혔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빠가 그렇게 갔다는 게 지네들 나름대로 억울한 거죠. 그런데 당일 최 씨의 모습을 포착한 새로운 화면이 발견됐습니다. 자정이 가까우는 시간 오창읍 편의점 CCTV에 포착된 화면. 아침 출근길에 마중한 모습 그대로 최 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최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최 씨의 사체가 발견된 맨홀은 청소 관리를 할 때 이용하는 돌치령 발판이 박혀 있고 내부에 둥근 배수로가 파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140이고, 요거는 생각보다 깊지 않네. 170 정도네. 배수로는 덮개부터 170cm 지점에 파여져 있습니다.
독특한 맨홀의 구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메고 덮개를 덮을 수 있지 않냐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최 씨가 자살했다는 의혹을 일으킨 것 중 하나는 손을 묶은 케이블 타이의 형태입니다. 양손을 완전히 결박한 형태가 아니라 중간이 고리로 연결되어 약간 헐렁하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끈이 짧아가지고 방법을 미리 알려줬지만 케이블 타이로 스스로를 결박하기까지 5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돛자리까지 덮여 칠흑같이 어두운 맨홀 안에서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혼자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발을 갖다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발이 사체 발견 당시 최 씨 주변에는 손전등조차 없었습니다. 케이블 타이 묶는 건 어때요? 아까 낮이랑. 이것도 한 서너 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거 죄송한데요. 예. 케이블 타이를 잘못한 것 같아요. 떨어뜨렸어요? 케이블 타이가 빳빳한 플라스틱 소재이다 보니 손에서 미끄러지고 튕겨져 나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사체 주변에서는 떨어진 여분의 케이블 타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예? 아 아까 저기 화날 때랑은 또 천지 차인데요. 천지 차이에요? 다리가 또 어디 지지할 때가 낮 같으면은 잘 보이는데 예. 밤이라서. 만지지 마. 만약 최 씨가 자살을 한 것이라면 여러 번의 연습을 거쳐도 어려운 방법을 단 한 번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찰의 추정대로 절망에 빠져 배회하다 즉흥적으로 감행한 자살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제가 본 자살 케이스 중에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즉흥적으로 자살을 결정하신 분들은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이렇게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무에 부담을 느꼈다는 최 씨. 자살을 하면서 타살로 위장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경찰 쪽에서는 뭐 보험금을 팔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니면 채무가 너무 많아서 자꾸 이쪽으로 이들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최 씨의 보험 구성을 살펴보면 자살, 타살 여부를 떠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자살 위장을 했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지? 위장을 했다는 얘기요. 남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차가 된 사람이 차를 들이받아 그래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지. 왜 그런 식으로 어렵게 그런 저기를 해야? 진주들은 최 씨의 채무가 건축업의 특성상 생기는 일시적인 부채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최 씨의 통장 내역을 보면 빈번하게 억대 규모의 돈이 입출금되고 있었습니다. 작업 들어가 버리면 선수금 받으니까요. 100억짜리 같으면 20억인데 돈 몇 억 되면 그 사람 자살할 사람 아니거든. 그 보험 그 2억 때문에 걔가 그 정도까지 해갔습니까? 작년에 돈 입증금 된 게 한 8, 9억 돼요. 나는 솔직히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고 그거 갖고 튀지요. 안 그래요? 최 씨의 죽음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자살의 유형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이제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가족들에게 저희가 받을 돈은 뭐뭐가 있고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죠. 오전 11시 1분 최 씨의 차량이 오창읍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분 후 최 씨의 차량이 두 곳의 CCTV에 포착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두 번 CCTV에 녹화된 걸 보면 최 씨는 CCTV를 지나자마자 국도변에 연결된 사이길로 진입해 이 지점을 한 바퀴 돌아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에 있는 10분. 짧은 시간이지만 주위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충분히 태워서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이 지점에 의혹을 갖는 이유는
의문의 10분이 지난 후 최 씨의 휴대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는 맨홀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나무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동승자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최 씨 죽음의 의혹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 당일 최 씨에게 동행이 있었다는 증거는 편의점에서 찍힌 CCTV에 있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편의점에서 최 씨는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사체로 발견될 당시에도 같은 구두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길에는 여느 때처럼 방화나를 신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날 방화나를 신고 나가셨는데 항상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그럴 때는 구두를 신고 나가요. 차 안에 구두를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홀로 배회했다면 구두를 갈아 신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또 있습니다. 최 씨의 차량에서 나온 부러진 안경입니다. 그렇다면 최 씨가 누군가를 차에 태웠고 실랑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최 씨는 혼자였을까? 최 씨의 변사체가 발견된 맨홀은 인가에서 차로 10분 이상이 걸리는 외진 곳입니다. 여기 맨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거기 올라간 사람도 있어. 본 사람 외에는 모르지. 우리도 몰라요. 최 씨를 목격한 사람은 없을까? 2월 3일 야산으로 향하는 남자 둘을 본 적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뭐 마지막에 그쪽에 뭐 목격자도 있다고 그러더니 뭐 같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뭐 여기 있는 지나가지. 돗자리를 올려놓고 돌을 올려놓은 거는 돗자리가 날아가지 않게 하는 거죠. 범행이 밝혀진 후에는 오히려 돗자리가 있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범인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죠. 현장에서는 의심스러운 지문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자인 최 씨가 완전 범죄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현장의 어떤 증거들을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자살을 선택을 했다면 굉장히 수월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거는 범죄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그러니까 자기가 반항이나 이런 걸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에서 저 사람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협박,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살을 한마디로 강요당한 게 아닌가. 약간의 실랑이 끝에 최 씨가 차에 동승하고 위협을 느끼지 않고 인적이 없는 곳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최 씨를 맨홀로 밀어넣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채무 관련자는 오히려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채무는 최 씨가 살아있어야만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 씨를 죽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 그러한 기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죠. 피해자가 없어져 주는 것, 피해자 활동을 하지 않게 되어야만 본인들이 어떤 이익을 얻거나 또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것, 이러한 형태가 아닐까. 최 씨가 왜 빛 한 점이 없는 지하 맨홀에서 41회의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진실은 아직 사방 1m 맨홀에 갇혀 있습니다.